주택 인허가 실적이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의 50% 이상이 20년 넘은 아파트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공급을 안 했어. 의자에 앉힐 사람은 5명이 있는데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곧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우리는 매우 이례적인 부동산 시장을 지금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시장을 당분간 우리는 접하고 함께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한 모습을 그 어떤 변화, 특징을 오늘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자료를 띄워드려 보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개발 광풍이 분다. 좀 제가 제목을 약간은 좀 강하게 뽑아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기사를 좀 제가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좀 더 촘촘하게 기사를 뽑아볼까 하다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기간을 좀 두고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좀 조합해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삼양동 오세훈 신통기구로 탈바꿈 하나, 매물 거두고 호가 올린다, 압구정 사구역 관심, 빌라와 활개치던 화곡동에 아파트 들어선다, 영등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재건축 소식에 들썩이는 목동, 여의도 대교 한강뷰로 49층, 자, 사당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 신통기획 주민 절반만 동의도 추진하겠다, 역삼동 빌라촌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뭐에 대한 내용? 정비사업에 관련한 기사 제목들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만드는, 기존의 집을 주택을 헐어서 새 아파트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정비사업이라고 하죠.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당수의 뉴스, 부동산 기사들은 거의 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뉴스 기사들 중에는 이런 정비사업에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 개씩도 올라오는 게 요즘 정비사업 기사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아주 이유는 심플하죠. 자, 주택 인허가 실적이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빠르게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맹점이었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났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착공 물량도요 지금 굉장히 줄어서요. 전해의 반토막보다 더 줄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더해서 내년 입주 물량은 통계일이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이번에 LH발 공공분양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속도를 당겨서 추진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죠. 지금 대대적인 어떤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제대로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은, 거기에 더해서 악재가 또 있죠. 바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관리감독, 이번에 이러한 부실 공사들이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깐깐한 관리감독이 진행되면서 이제 공사하는 환경이 쉬워지지 않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PF 대출에 대한 위기도 발생하면서 몇몇 기업들은 잘 존립의 위기에까지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기 비상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너무나 급격하게 급감을 하면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주택 공급 대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주택 공급 대란이라고 하면은 공급 문제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곧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거예요. 왜? 공급이 안 되니까. 자, 의자에 앉힐 사람은 5명이 있는데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는 부서지는 의자가 있고 옆에는 삐그덕삐그덕해서 사람들이 앉기를 싫어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의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자의 가치가 무섭게 오르고 의자는 앉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가게 돼 있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분을 또 소환해서 죄송하지만 너무나 찰떡 같은 비유를 들어주신 우리 장관님, 김현미 장관님, 전 장관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텐데 라고 했었지만 정말로 부동산은 빵이 아니죠. 그래서 빵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공급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급을 안 돼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은 지금 그냥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명령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나왔죠. 국토교통부에서 도정법에 대한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정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역세권 등의 정비구역 법적 상한을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마침 지난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올 거다. 그리고 역세권은 주목하라는 얘기는 계속 드려왔는데 그 얘기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요합니다. 역세권 용적률을 1.2배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이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 50% 이상을 뉴홈,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해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주겠다. 그전에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도 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도입하겠다. 이건 뭐냐면 주민들이 이제 그 구역 계획만 잡아서 우리 정비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들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좀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이 통합심의위원회, 그래서 어떤 절차를 굉장히 순조롭게 하고 간결하게 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사업에 대해서 진행했었던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민간 사업에도 도입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정비사업을 빨리 그리고 쉽게 하게 해주겠다. 빨리 쉽게 정비사업을 빨리 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되도록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신축이 없고 신축 공고에 부족하고 사람들은 신축만 좋아하고. 자,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가용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다 풀었고 이제 그 나머지 땅들은 모두 뭐로 돼 있으니까 아파트 아니면 저층주거지. 빨간색은 저층주거지고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약간 연화색은 지금 아파트인데요. 자, 이렇게 모든 땅들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고 저층주거지인데 다 뭐예요? 노후돼 있습니다. 아파트의 50% 이상이 55% 정도 되는데 20년 넘은 아파트고요. 지금 점점점 그 노후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층주거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공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하방 이런 곳들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뭘로 헐어서 짓는 이걸 뭐라고 해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는 신축을 공급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적절한 공급 시기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급을 당겨서 하게 해라 해도 이미 우리한테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예고된 공급 부족. 그에 따라서 전셋값 급등, 그리고 매매가 상승으로 가는 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간다. 어쩔 수 없이. 공급은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빵이 아니니까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몇 년 동안은 공급이 부족한, 그래서 전세값은 올라갑니다. 자, 매매 가격은요. 사람들이 내가 집을 안 사겠으면 매매 가격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는 우리는 전세든 매매든 내 어딘가 가서는 살아야 되거든요. 매매가 안 가면 전세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요, 부동산원의 그 주간 동향을 봤을 때 매가보다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커요.
상승률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은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전세가 계속 오르는데 전세 살려고 할까요? 차라리 집을 사겠어. 스트레스 받아.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수순으로 우리는 가도록 이미 몇 년간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고 올라서 재건축 재개발 오르고 그러면서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다가 또 공급을 안 하면 아니 집이 많아졌으니까 안 하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수순을 밟았던 시점이었는데 지금 그 어떤 룰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공급을 안 했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어떤 과거의 그 두 분의 조합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코로나라는 어떤 좀 특이한 상황 속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또 한번 확 내려왔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 올라가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공급은 더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좀 특이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올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갈까? 자, 당연합니다. 신축이 극히 귀해져요. 너무나 귀한 신축이죠. 극히 귀해지는 시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분양시장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등을 할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너무나 좋아하는 청약이죠. 청약 경쟁률 올 초 둔촌주공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시장 완전 너무 극과 극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청약시장을 청약으로 해야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신축 당연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청약 당첨 기회 점점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제 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축은 재건축 재개발 안 되고 약간 애매한 구축, 용적률 센 구축들은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니까요. 자, 거기에다가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빠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극초기 재개발, 빌라들이죠. 이것까지 모두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환경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격이 비싸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오는 거예요. 너무 새 아파트 살려니까 가격이 무겁고 차라리 조금 저렴한 아니면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건축을 사야지 재개발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재건축은요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재건축을 더 선호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크게 하락하는 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재개발은 리스크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낡은 빌라 재개발해서 아파트 될 거 왠지 불안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재건축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오히려 재건축보다 그러니까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재건축 하시는 것이고 자금이 좀 안 된다. 이게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틈새라고 봅니다. 기회이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피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내가 자금적으로 충당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재개발 가시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아파트 시세는 지금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곳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선택하시면 저는 괜찮은 선택이고요. 분양시장이나 신축처럼 굉장히 안정권의 선택지가 바로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리모델링 당장 꼭 되려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입지를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입지, 좋은 입지에 구축 사시면은요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고 분위기에 잘 따라준다면 리모델링 또 어떤 그 용적률을 올려주는 역세권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환경들을 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뭐 한강변이라든가 이렇다면 재건축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업성이 나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다 입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 아파트 이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내가 자금이 부족해. 내지는 내가 이제 어쨌든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좀 투자를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어.
내가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증여를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좀 내가 조금의 어떤 길을 열어주고 싶어. 이런 분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극초기 재개발 이런 것들로 소액으로 좀 자금을 투자하셔서 좀 장기간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이 이 신축을 매입한다든가 했을 때는 현금 청산의 리스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지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화두가 이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까지만이거든요. 그 기한이. 자, 모아타운 좋습니다만 요즘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노후도에 대한 기준이 낮다 보니까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그래서 많은 구역들이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반대 세력들하고의 충돌도 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입지가 좋다면 저는 모아타운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피한다. 극초기 재개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이슈가 없지만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라면 결국은 이거 두 마리 토끼 잡으면서 가격도 착하고 좋은 입지를 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재개발로 갈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선점한다.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내 여건과 형편, 내 어떤 투자의 성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 자금 여건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투자한다면 아니면 무언가 내가 추가적으로 내 집을 갈아타기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향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복잡다기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여전히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문제도 아직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는 정말 금리가 이게 상당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대로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리스크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리고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다 그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는 환경에 와 있다. 거의 이제 터널의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시장은 이런 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을 위한 준비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한 신축 아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대적으로 지금 접근하면 괜찮은 아파트 리스트도 한번 추려보고요. 또한 신통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초기 재개발 사업들 또 접근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